지금부터 2016년 6월 확대 간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7월 1일자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및 전보에 대한 임용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관계 경례 바로 임용장 지방행정사무관 박문호, 지방서기관의 임함, 안전건설국장의 보함, 2016년 7월 1일 금천구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절동 차렷 구청장께 경례 바로 모범공무원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행정주사 김화숙. 귀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층을 수여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부상은 매달과 3년간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입니다. 모범공무원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간호주사 남복심.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금천구 주차관리과 주무관 김군한.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권나영.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7월 1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교육지원과 주무관 권다애.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청소행정과 주무관 전가연.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건강증진과 주무관 양은정.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독산 제2동 주무관 최미화. 위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에 응대함으로써 친절봉사행정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친절까치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7월 1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교통행정과 주무관 이정아.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 1등 차렷, 9,000명께 경례. 바로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이 집합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합 프로젝트는 결식 아동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기존의 아동 급식에서 영양의 균형과 급식의 질을 보다 개선해서 금년 7월 여름방학부터 도시락형 급식을 주 1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전 자치구가 시행하게 됩니다. 추진 계획은 2015년 여성가족재단에서 아동 급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 급식 대상 아동의 69.1%가 꿈나무 카드를 이용하고 있고 그중 70%가 편의점과 제과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존 꿈나무 카드 2주의 아동 급식에서 집밥 개념을 도입하여 영양을 고려한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식의 단가는 금년 7월부터 일식에 5,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하였고 꿈나무 카드의 기능을 서울 시민카드와 통합을 해서 아동들이 음식의 선택의 폭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여름방학부터 시행되는 도시락 지원 사업은 꿈나무 카드 이용 아동 중 초중학생 550명에게 도시락을 주 1회 지원할 계획이며 금천 지역 자활센터 맞드림 사업단과 7월 초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입니다. 해당 부서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본 사업의 취지를 대상 아동과 학부모님들께 사전에 안내하여 주시고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이명일 과장님이 공무원 교육원 강의가 있어서 보육시설팀장이 여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2016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7월 6일 14시부터 16시까지 구청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기념식은 기념사, 표창, 난타 등 공연 후 인천 부평구 홍미영 구청장님의 여성 리더십에 대한 특강이 있습니다. 부대 행사로 7월 6일 12시부터 14시까지 강당 앞 로비에서 구민 건강을 위한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키플과 함께하는 아이옷 공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구립 어린이집 재원아동이 작아서 못 입는 옷을 기부하고 다른 아이옷을 물려받을 수 있는 온라인 아이옷 교환 장터 키플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나눔과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2016년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참여 대상은 구립 어린이집 35개소와 재원아동 및 학부모이며 운영 방법은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 주식회사 키플을 통해 인터넷 온라인을 활용하여 아이옷을 교환하고 구매합니다. 소요 예산은 서울시 공유촉진사업 지원 예산 300만 원입니다. 추진 절차는 2016년 6월 21일에 금천구와 구립 어린이집 연합회, 주식회사 키플과 MOU 체결 및 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7월 18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각 어린이집 아동 등원 시 아이옷을 수거하여 거점 어린이집 7개소에 전달하고 7월 21일에 주식회사 키플에서 거점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이옷을 수거합니다.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수거한 옷을 주식회사 키플에서 검수 후 평가 금액의 70%를 학부모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학부모는 이 포인트를 활용하여 키플 사이트를 통해서 아이옷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상과장입니다. 2010년 자치복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 22조 2항에 의거 상위법령의 재개정 등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를 정비한 사항으로 상반기에 정비 대상 31개 조례를 파악하여 13개 조례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 나머지 18개 조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의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비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대명 올빛거리 시장 내 점포 8곳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세부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2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 7월 13일까지 창업지원협의체 구성과 사업 수행자를 즉 사업단장을 선정합니다. 9월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체결과 창업 후보자 대상 교육 실시 후 최종 창업자를 선정하면서 10월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일과장입니다.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입니다. 재산세 부과액은 89,717건에 107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가 증가되었으며 과세 대상은 주택의 2분의 1과 건축물입니다. 납기는 2016년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금년도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8월 1일까지 납기가 자동 연장됩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하겠으며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인터넷 전용 계좌 및 무인 공과금기 등을 통한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홍보 안내문을 고지서와 동봉하여 발송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납세 홍보를 위한 입간판 및 포스터 등을 동주민센터에 개첨하여 주시고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 요청 시 신속한 발급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금천구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홍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웃 간에 배려하며 만나면 서로 인사하는 즐거운 아파트, 생활소음 없고 금연하는 깨끗한 아파트, 시설물을 내 것처럼 아끼는 아파트, 아파트 살림에 함께 참여하는 투명한 아파트의 문구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입주민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금천구의 살기 좋은 아파트 주거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아파트 78개 단지, 그 아래 그 그림 보시다시피 홍보 포스터 3종 각 2,000매씩 총 6,000매를 금주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간은 7월부터 포스터 3종 3,000매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가 함께 직접 부착도록 시달하고 공동주택집 직원 2개조를 그 홍보반을 편성하여 3종 3,000매는 홍보반에서 적정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미부착된 승강기 내외 홍보 게시판에 직접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반에서는 민간이 함께하는 홍보활동과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대표 즉석 현장 간담회를 병행 실시하여 아파트 관련 애로사항 처치와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소규모 금액에 한해서 100만 원까지 단지당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동장님께서는 혹시 아파트 단지 내에 뭐 시설물 보수가 있을 것 같으면 좀 알려주시면 그 단지당 1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비도 구에서 지원됨을 알려드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갈등 없이 스스로 해결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아파트 관리는 실태조사를 통한 시정명령 등 지적사항보다는 홍보와 소규모 지원, 아주조합 주민학교의 찾아가는 3당수를 운영하여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입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계획하게 된 동기는
사실 지금 벽산 아파트 단지 1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 광장에서 사실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벽산 1단지는 2014년부터 한 2년여가를 민원에 사실 제기가 되어 왔던 단지였었고, 제가 사실 한 3개월 전에도 청장님한테 6월 말까지는 사실 해소를 시킨다, 어저께까지 해소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해소가 안 됐습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이거 홍보관 경해갖고 직접 면담을 통해서 조만간에 해소토록 하고, 오늘 또 알아보니까 한 달간의 그 연장 신고를 냈기 때문에 아무튼 다음 주 중에 오늘 사실 면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월요일 날 아무튼 그 시위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적극 해결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2016년 도시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작년도에 동별로 찾아가는 도시학교를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각 동 단위로 10개 동의 이제 장소를 찾아가서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중심으로 이제 강의식으로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통장님, 반장님 이렇게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개선해보자 해가지고 저희 내부적인 좀 논의 과정을 거쳐서 두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름을 붙이기는 기웃기웃 정규학교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시시콜콜 맞춤 학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웃기웃 정규학교는 지금 저희가 5월, 6월에 거쳐서 각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 이제 이 교육과 강좌에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분, 그 다음에 직원분 수요조사를 거쳐서 약 20명 조금 안 됩니다만 2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강좌 형태로 해서 1강 세부 운영안에 나옵니다. 1강, 2강, 3강, 4강 해서 어제 처음 1강이 있었고 7월까지 4강 이런 한 패키지로 이 교육 겸 이제 토론식 강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 탐방을 통해서 도시재생 지금 시작하는 사례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도봉구의 창동 60이라는 곳을 다녀왔고, 이 시작 전에 앞서서 참여하시는 주민분들과 잠깐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대한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세 번째는 주민들이 어떤 지역 현안들을 갖고선 같이 토론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부 전문가 강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워크숍을 하면서 주민분들께서 토론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어떠한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를 제안을 해주면 그에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다음 강좌 때까지 건의할 만한 그런 이슈 아이템들을 받아서 외부 전문가를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시콜콜 맞춤 학교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 5분 이상 이제 신청을 해서 관심사항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준비해서 설명회 겸 질문 답변 이렇게 드리는 그런 과정을 갖고자 하고, 현재 이미 수요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부분은 관심사항이 독산동 쪽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후보지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군부대 미니 신도시 건설에 관한 내용이고, 이 부분은 요청한 희망 시기에 맞춰서 찾아가는 이제 도시학교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동장님이 이제 주민 의견들 같이 좀 들어가면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추가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지숙과장입니다.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장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비예보로 인해서 내일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장 운영 기간은 내일부터 8월 말까지 2개월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정비를 위해서 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일 근무자가 총 13명으로 직원 2명, 기간제 4명, 자원봉사자 4명, 대학생, 아르바이트 3명으로 운영을 하고, 각종 시설과 물품 확보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수질 관리를 위해서 수영복 착용이 의무화되고요. 안전 관리를 위해서 아쿠아 신발을 착용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자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천교 밑에 소공연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방 번면에는 그늘막 데크를 설치해서 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6년도 하계휴양소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 기간은 2016년 7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30박 31일이 되겠습니다. 총 이용 인원은 150명으로 운영 시설은 6개소 10실이며 금년에 부산 관광공사 아르피나에서 운영하는 1실과 크라운 하버호텔 1실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운영 방법은 1인당 최대 2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후불 정산되겠습니다. 본인 부담 30%는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금천구 제한공모 실시 계획입니다. 공모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대상은 금천구민과 금천구 직원이 되겠습니다. 공모는 3개 분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 사항과 구민 생활 중 불편 규제 관련 개선 제안, 금천구의 사람, 단체, 장소에 대한 홍보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나 우편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당선자 시상은 구민은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이며 직원은 최우수 지식 마일리지 200포인트와 우수는 100포인트, 장려는 7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부서장과 동장은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공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검진과장의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 실시 및 여성 청소년의 건강 상담을 통해 건강 여성 첫걸음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2016년 6월 20일부터 실시하며 우리 군은 현재 39명이 접종받았습니다. 접종 대상은 2003년 1월 1일 출생부터 2004년 12월 31일 출생 여성 청소년 1,551명이 되겠습니다. 접종 장소는 보건소 및 위탁 의료기관에서 했는데 우리 군은 48개소가 현재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및 접종 대상자에 대한 건강상담인데 접종 횟수는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게 됩니다. 지원 내역은 전체 100% 지원되는데 예방접종 백신비, 접종 시행비, 진료 및 상담료에서 최대 82,500원이 지원되며 소요 예산은 1억 2,100만원 정도 됩니다. 행정사항으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 기약 및 관리를 통해 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소식지, 홈페이지, 관내 초등학교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 협조사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 전반기 우수정책 선정에 대해 기획경제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문화, 복지 등 민선 6기 전반기 우수정책 20개를 인차 선정하였으며 이 중 최종적으로 10개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7월 1일부터 7월 15일 금요일까지 직원들은 세월 시스템 설문조사란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 SNS에서 그리고 구청 1층 동주민센터, 문학체육센터에 정책 투표함을 설치하고 스티커 5개를 배부해서 분야에 관계없이 우수사업 5개를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우수 정책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주민과 직원이 선정한 우수 정책의 차이점 분석 후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 직원 여러분들은 세월 시스템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동장님들께서
이번 우수정책 선정과 관련하여 협조 요청드립니다. 나누어드린 별지를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 3m, 높이 1.8m의 정책 투표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동주민센터의 정책 투표판 설치할 적정한 장소를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동별로 지정된 날짜에 따라 이틀간의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결과 집계표를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 동의 투표 일정이 종료되면 다음 동으로 정책 투표판을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번 정책 공감 투표에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경제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총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가 폭염대책 기간인데요. 관련해서 재난 도우미가 이제 지정돼 있고 민간하고 공무원 지정돼 있고 홀몸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해서 연락드리고 상황 살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명단을 좀 한번 제대로 돼 있는 건지 도우미들이 본인들이 연락드리고 관찰해야 될 분들이 어느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각 부서에서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난 도우미뿐만이 아니라 뭐 수해 관련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 관련해서도 뭐 저희들이 주민들 직접 이렇게 결연식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이제 보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담당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날짜로 이제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함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분들 183명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동장님들이 각 동별로 폭염대책 기간 동안에 고위험군으로 관리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사이동에 따른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우리들이 이제 습관처럼 하긴 해요. 근데 그게 또 현실이긴 한데, 빠른 시간 내에 업무 숙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좀 지도 좀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 관련돼서 규정 관련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법에 의해 근거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 업무와 관련된 법령은 좀 숙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그렇게 좀 과장님들이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7월 1일이고 또 민선 6기 기준으로는 이제 절반이 지나간 상태인데요.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 다시 한번 과장님들이 좀 살피셔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좀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계획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논의해서 뭐 추경하듯이 예를 들어서 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가 6월 19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장마는 7월 초랍니다. 오늘과 내일도 비가 예상돼 있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도 비가 예상돼 있다는데, 특히 내일은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천둥 번개가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빗물바지 덮개 제거, 뭐 다들 이제 치수가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빗물바지 덮개 제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하천이나 공사장에 대한 예찰 강화, 그 다음에 펌프장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자 정위치 근무하고 가동 준비 좀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옹벽이나 급경사지, 주택 사면
등 위험 시설물에 대한 순찰을 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풍에 의한 크레인 전도 사고나 공사장에 우리 여기 뒤에 있죠. 가림막 붕괴, 가림막 붕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관내에서 그런 사례들이. 그다음에 광고물 낙하 방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사전 홍보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6월 22일 날 성북구 장이동에서 그 하수도 공사, 그러니까 비굴착 공사였다고 하는데요. 그 공사가 하자가 있어서 비가 왔을 때 그 주변 주택들이 침수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 관련해서도 시에서도 이게 그냥 문제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혹시 저희 관내에서도 하수도 공사 관련해서 좀 그 하자가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에서 1월 달에 매뉴얼도 내려 보냈다고 하니까 그 매뉴얼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챙기셔서 하수도 공사로 인한 그 침수 사고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외부 청렴도 특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과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측정되는 외부 청렴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감사 담당관실에서 청렴 회피콜을 시행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민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소위 말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근데 그 과정에서 민원 처리가 잘못됐다, 뭐 부당하게 됐다, 뭐 공무원들이 문제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체크가 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좀 그런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은 좀 감사 담당관이 좀 그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 청렴에 대한 인식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라고 전체 직원들 많이 쓰셨습니다. 구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하여튼 반복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달 오늘 이제 인사이동 첫날입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 숙지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고, 또 인수인계하면서 인수인계할 내용들에 대해서 상호 점검하고, 그래서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인데 독산 4동은 언제 하나요?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예? 거기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나요? 19일부터 29일이요? 열흘밖에 안 하는 건가요? 아, 열흘만 딱 하는 거예요? 8월 달에는 안 하고요. 예. 이제 뭐 폭염 대책 뭐 이런 걸 다 준비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세밀하게 점검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될 텐데, 지금 7월 달에서 방학을 하게 되면 관내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가야 되는지, 어떤 놀이시설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7월달 뭐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이렇게 따로 보고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교육지원과나 뭐 독직과나 뭐 각 동에서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곳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 동이나 각 과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런 거를 통합해서 정리해서 홍보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각과마다 다양하게 사업을 하는데 그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생들이나 아니면 그 학부모들이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통합해서 칸막이를 넘어서 좀 정리를 좀 해봐라. 이렇게 그냥 칸막이 안에서 필요한 거를 불쑥불쑥 보고 할 일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찾아가는 도시학교나 어떤 주택과의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한 사업들이 그냥 단순히 법령 안에서 활동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그리고 수요자들에게 적합한 내용들을 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필요를 느끼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논란이 많은 부분에서 좀 더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갈등을 좀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과 신뢰가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이런저런 일들을 사업을 하면서 정해진 일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정해진 일정이 주민들과 충분히 공감되지 않거나 그 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크면 그 정해진 일정대로 사업을 하는 건 사실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흥삼동 남북 간 연결 지하 통로를 개설하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예고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유로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덜렁 통로가 막히고 그리고 우회로가 통학로로 바뀌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측에서는 그리고 이게 이미 입찰이 돼서 공사를 개시해야 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급하겠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그리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일정을 꼭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안전과 관련돼서 긴급한 사항이고 예를 들면 장마철 이전에 하수관고 정비를 좀 해야 돼 뭐 이런 사업 같으면 시간을 지켜서 하는 게 필요하지만 주민 편의 시설을 만들면서 주민에게 비난받는 건 사실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이 더 필요하면 정해진 공사 일정을 강행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적절하게 수용하는 것이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과정은 번거롭더라도 그게 주민들의 신뢰와 공감을 얻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7월로 예정되어 있는 다양한 공사,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관련해서 더 검토하시고 더 논의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축구장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축구장 말고 종합운동장으로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인조잔디를 절대 깔면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민원도 있고 다양한 민원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민원들을 공사를 하면서 풀겠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침을 정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설득되면 인조잔디를 깔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민들이 공감하지 않고 인조잔디에 대한 반발이 큰데 그걸 우리가 예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서면 보고에 녹취과 꽤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과도 유사하게 그렇게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좀 조심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이 이제 민선 6기 2주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한 지가 벌써 2190일째입니다. 참 오래됐습니다. 저도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익숙해질 때가 됐는데, 지난 6년 구청장이 바쁘고 힘들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힘들고, 그동안 일하는 방식이나 또 주민을 대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들고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난 6년 동안 2000일이 넘는 동안 함께 열심히 일해 주셔서 금천구청이 신뢰를 얻고, 그리고 주민들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2000일쯤 되다 보면 서로 익숙해질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다 보면 대체로 관행을 따르게 되고, 법과 조례 뒤에 숨게 되고, 대체로 익숙해지면 그런 어려운 점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거리를 두는 게, 또 어떤 때는 불편한 게 사실은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많은 방식이긴 한데, 어쨌든 주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애써주신 거 앞으로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이 법규와 조례나 시행 규칙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에서 빨리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법규와 규칙들을 잘 몰라서 저희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가 이게 돌이킬 수 있는 거면 좋은데, 참 돌이키기 힘들고 꼬이게 만드는, 그 뒤에 일처리를 굉장히 꼬이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점들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관행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조례 이름으로든 법의 이름으로든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든 그런 관행을 좀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몇몇 이런 우리 구청 광장에서 시위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적절하게 조기에 좀 그리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이게 법규와 규칙을 제대로 몰라서 대응 시기를 한번 놓치고 그 놓친 거를 이게 국장님들이 잘 모르고 부장님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법규와 조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일이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행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그리고 욕망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높아지게 돼 있죠. 그리고 그런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끊임없이 맞추어 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행정 혁신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행에 뒤에 숨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일을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2년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제가 취임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고 간부회의 때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법과 권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과 권력, 행정, 관행 이런 것들을 핑계로 약자들이 방치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의미를 사람들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 권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국가가 보호하지 않아도 충분히 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숱하게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은 더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을 찾고, 법과 제도가 미흡하면 법과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년 동안, 2190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더욱 험난한 터널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행정력과 권력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감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2190일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가는 길이 새롭고 힘들었지만 그 길을 함께 열심히 걸어가 주신 모든 간부님, 직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6월 확대 간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